안녕하세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희입니다. 네,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는 코트라 해외에서 근무하신 직원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편은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최근까지 미국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기임하신 김태룡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코트라 서비스 산업팀의 김태룡 차장이라고 합니다. 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근무를 하고 왔고요. 그걸 계기 삼아서 이번에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이랑 그 기업들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니 해도 햄버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맥도날드, 뭐 KFC, 버거킹 이러한 것도 다 미국의 이제 브랜드인데 네. 그 외에 또 어떠한 브랜드들이 그 현지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유명한 것 같은데 미국 3대 버거라고 하면은 이제 쉑쉑버거 그리고 파이브 가이스 그 다음에 인앤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유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중에 제가 알기로는 파이브 가이즈랑 쉑쉑버거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앤아웃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진출은 하지 않았고 뭐 과거에 뭐 팝업 스토어만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앤아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앤아웃 버거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인근에서 처음 1948년에 처음을 시작한 햄버거인데요. 제가 처음 무역관에 갔을 때 저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LA 출신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햄버거가 맛있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인앤아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인앤아웃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인앤아웃 버거를 먹은 다음에 그 추천해준 직원한테 가서 나는 생각보다 맛이 없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주문을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에 뭐 다른 내용이 없는데 뭘 더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히든 메뉴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먹어야지 진짜 햄버거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도착해서 이제 약간 로컬 사람처럼 주문을 한번 해봤죠. 예를 들면 거기는 더블더블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너무 옵션이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빵을 또 바싹 구워달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안에 내용 뭐 소스를 더 많이 넣어달라고 한다던가 그걸 뭐 대표적인 그런 히든 메뉴 주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멀 스타일이란 게 있는데 그런 패티를 구울 때 뭐 머스타드 소스를 같이 부어서 구워주고 거기에다가 그 햄버거 소스도 추가로 넣어주고 그리고 뭐 양파를 같이 구워서 껴주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제 처음 먹었던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었고 근데 프라이도 굽기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프라이를 주문하면서 웰던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소고기 굽기 우리가 주문하는 그런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막 뭐 다양한 단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웰던을 하라 그래서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주문할 때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미국의 그런 바삭바삭한 감자 튀김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인앤아웃 버거에 대해서 그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의 문 차장님 동기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지금 드라이브스루에서 미국 주문을 보면 드라이브스루가 그냥 일반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인기가 네, 많아서 맞습니다. 차줄이 굉장히 사실 인앤아웃이 아까 제가 언제 생겼는지 이야기 드렸었나요? 들었는데 기억 못합니다. 네, 1948년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그게 캘리포니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었어요. 매장 내부입니다. 저 하얀색에 빨간색 조명, 이 화이트 앤 레드가 인앤아웃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색깔이고 이건 어느 매장을 가도 똑같은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ello, I'd like to order. 지금 저렇게 넘버 1, 넘버 2로 하게 되면 주문은 간단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있는 버거를 못 The 먹어요. one double 네. animal style. 네, 지금 방금 이렇게처럼 넘버 2로 하는데 애니멀 스타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해야 돼요. 햄버거. 예, 드디어 인앤아웃 메뉴가 나왔습니다. 총 4개의 햄버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메뉴는 기존 메뉴판에 있는 치즈버거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시크릿 메뉴입니다. 메뉴판이 없어서 저희가 맞춤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햄버거는 애니멀 두께가 좀 스타일의 이제 나온 달라졌죠. 치즈버거입니다. 소스의 양도 달라졌고. 두 번째는 아까 그 프로틴 레티스 스타일의 레터처럼. 햄버거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네, 다이어트를 위한 빵이 없고 큰 사이즈의 양상추가 들어가서 매우 신선한 햄버거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인기가 있습니다. 플라잉 더치맨 이게 이건 아까 설명한 대로 프라잉 더치맨이라고 해서 빵 없이 그냥 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릴 슬라이스한 양파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감자튀김인데요. 사실 플라잉 더치맨은 저렇게 단품으로 안 먹고 프라이를 주문하면서 프라이 위에다가 플라잉 더치맨을 하나 얹어달라고 하는 형태로. 네, 지금 더 바삭하게 튀자는 웰던 메뉴. 이쪽에 보이는 감자튀김은 네, 프렌치 프라이드 애니멀 스타일을 하면은 저 특제 소스랑 피클을 또 줍니다. 양념을 여기서 궁금한 거, 저희는 프라이를 케찹을 찍어 먹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케찹이 안 보이네요. 매장 안에 따로 케찹이 비치는 돼 있는데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저 소스 더 많이 먹고, 잘 근데 튀겨졌는지 개인적으로는 한번 볼까요? 저도 그냥 웰던 프라이에 확실히, 케찹 찍어 먹는 걸로 웰던으로 해서 더 선호합니다. 바삭바삭하고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짭짤하네요. 애니멀 스타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이랑 보일드 어니언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서 맛이 더 고소한 것 같습니다. 치즈 맛도 잘 느껴지고요. 애니멀 스타일의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인아웃의 특제 소스랑 근데 지금 보시면 햄버거가 그냥 저희가 뭐 전문가가 찍지 않았는데 되게 좀 맛있게 보이잖아요. 이게 포장을 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SNS에 잘 나올 수 있게 포장하는 걸 좀 되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틴 스타일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햄버거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크릿 메뉴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42, 44, please. 그냥 샐러드를 먹는 느낌인데 42, 43, 44. 굉장히 건강한 맛이 45, please. 예, 오늘 인앤아웃에 왔는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재료로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캘리포니아에 한번 오시면 인앤아웃에 오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앤아웃이 성공을 거둔 비결이 무엇인가요? 사실 가장 큰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애니멀 스타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니멀 스타일은 원래 이제 인앤아웃에서 만든 메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매장에다가 이런 메뉴를 주면 어떠냐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정식으로 도입한 거죠. 그런데 그 메뉴는 이제 숨겨놓고 메뉴판에 올린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는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이면서도 이제 막 단골 개념이죠. 나만 아는 메뉴. 이런 느낌으로 됐고, 그거를 꾸준하게 따라와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이제 요구라던가 이런 걸 잘 반영을 한 것이 아마 성공 원인 중에 하나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시작해서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잖아요. 심적으로 1948년부터 드라이브 스루로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같이 이제 밀도가 높지 않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또 보시면 알겠죠,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차에 그냥 바로 지나가면서 주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매장 간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매장이 눈에 들어와야지 이제 사람들이 어딘지 알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인앤아웃 매장이 캘리포니아 주에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체인 확장을 많이 안 했어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서부,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까지는 조금 진출을 했는데, 동부에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쪽에 저렴한 가격이지만 굉장히 신선한 재료, 그리고 동일한 품질 유지하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걸 유지를 좀 하다 보니 확장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퍼져 있는 범위도 약간 모여져 있고, 약간 전략적으로 더 넓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캘리포니아 살다가 하와이로 간 친구가 이거 먹고 싶어서 나는 캘리포니아 다시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인들한테도 이거는 약간 어느 지역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특정 지역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소개해 주실 곳은 좀 더 대중적인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니스입니다. 이곳은 1954년에 도넛 스탠드로 시작을 한 가게인데요. 이제 점점 이제 인기를 얻어가면서 조금 메뉴를 바꿨습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로 부르는 이제 팬케이크, 버터, 그리고 뭐 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는 미국에서는 다이너라고 부르거든요. 방금 팬케이크, 뭐 간단한 햄버거, 뭐 프라이 같은 되게 간편하게 이제 조리되는 음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금 데니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데니스도 마찬가지로 무역관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데니스는 미국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인데 사실은 24시간 오픈이라서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여는 가게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제 데니스 간판 저 노란색의 빨간 글자가 보인다. 여기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가면 됩니다. 이제 저런 형태의 매장 모습이 이제 다이너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데니스 메뉴를 한번 볼게요. 근데 메뉴가 엄청 다양합니다. 데니스는 몸몸의 메뉴가 엄청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브런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티본 스테이크까지 전통적인 모든 식사류를 다 취급하는 곳이라고 보면 여기 되겠다. 이제 슬램이라는 메뉴가 시그니처 슬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도넛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개발된 아침 메뉴가 그랜드 슬램이 이제 대히트를 치면서 이제 데니스의 대표 메뉴로 좀 자리 잡습니다. 팬케이크나 오믈렛 같은 메뉴들 좀 섞어서 뭐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저런 디저트 같은 팬케이크, 그리고 이런 뭐 튀김류, 뭐 버거류, 그리고 이렇게 샌드위치, 스테이크도 아까 이야기했던 스테이크들도 있습니다. 고기도 있어요. 고기. 아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약간의 그 단가 네. 가 조금 있다고 말씀 무슨 브런치, 주셨어요. 티본 스테이크를 그러면 먹는지 여기를 찾는 모르겠어요. 고객층은 좀 어떤 고객층? 아 근데 이게 아까 단가가 있다고 이야기 드린 게 인앤아웃이나 맥도날드 이런 가게들보다 단가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식당들에 가가지고 뭐 저렇게 뭐 스테이크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뭐 50불씩 나오는데, 데니스 메뉴는 뭐 20불에서 30불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메뉴대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네, 시킨 메뉴가 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시킨 오믈렛. 두 명 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스냅인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저희가 계란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저기 뭐 오믈렛으로 시키신 분, 써니사이드 업으로 하신 분, 이렇게 계란을 저렇게 다양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딸기랑 바나나를 섞어서 엄청 예뻐요. 저는 햄버거보다 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네요. 네. 저희가 지금 보통 딱 네 한국 메뉴 시켰는데 분들은 가셔서 저 1인 메뉴 하나 시키면 다 먹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는데요. 그 데니스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메뉴, 그리고 미국인들의 뭐 소울푸드, 아니면 정말 한국의 아침 식사, 기본 아침 식사라고 불릴 수 있는 팬케이크, 계란, 그리고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일단 클 것 같고요. 데니스가 보통 초기에서부터 이제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입구 쪽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잠깐 간판을 보고서 잠깐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먹고 또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본 데니스 가게들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 모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숙소들 단지 주변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출발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24시간,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진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정말 드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밥집 같은 느낌이라고, 미국인들한테는 한국인이 봤을 때는 미국인들의 국밥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실 곳도 아침 식사로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네, 보테가 루이라고 하는 브런치 레스토랑인데요. 데니스도 같이 이제 비슷하게 아침 메뉴를 했는데 어떻게 좀 다른 로컬 매장이 있는지 무역관에서 보내주신 영상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보테가루이는 다운타운 지점이랑 웨스트 할리우드 지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웨스트 할리우드 지점으로 온 이유가 이렇게 엄청 높은 천장과 되게 예쁜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가게에 직접 들어오자마자부터는 이렇게 오색달록한 마카롱들이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이커리류들도 이렇게 쇼케이스에 담겨져 있어요. 페스츄리류의 베이커리도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여기가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베이커리라서 미국이 사실은 한국보다 디저트가 막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편인데 엄청 단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적당히 단맛의 디저트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주문했던 메뉴가 다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볼로니에제 파스타인데요. 치킨 파마산이라는 메뉴인데 여기 나름 시그니처 메뉴인가 봐요. 시켰던 메뉴 중에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사이즈 비교가 꼭 필요해요. 네. 포크 저희 사이즈보다 이만큼 차이가 나요. 피자가 엄청 큽니다. 아니 한 입 먹었는데 일단 도우가 너무 바삭하고 그리고 안에 들은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볼로니에제 꼭 직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봐도 맛있어 보이죠 지금? 저희 대표 메뉴를 한번 갈라볼게요. 치킨이 그릴드 돼서 위에 치즈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치킨 커틀렛 같은. 아 진짜요? 혹시 튀겨졌나요? 저희는 되게 삶은 뭔가 로스트된 그런 느낌인데 네. 밖에 튀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잘 어울려요. 이게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피스타치오랑 딸기가 결합된 케이크라고 하네요. 후에서부터 엄청 예뻤던 마카롱도 맛별로 3개 정도 시켜봤는데 무슨 올그레이 마카롱에는 금박장식이 뿌려져 있어요. 너무 예뻐요. 아래 딸기 무스가 깔려있고 위에는 피스타치오가 막 이렇게 갈려가지고 좀 깔려있어서 식감이 진짜 괜찮을 것 같고 그 위에는 엄청 예쁜 무스가 올라가 있네요. 저희가 치킨 색깔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치킨 마카롱. 먼저 맛있게 생겼는데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닐라 맛과 딸기 맛입니다.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꼭 오시면 한번 시켜보세요. 진짜 이거야. 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일단 그 피스타치오 크림이 약간 달콤 쌉쌀한데 그렇죠. 그리고 향이 엄청 강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딸기 무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그래서 요 딸기 무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막 그 엄청 달달한 딸기잼이 아니고 진짜 좀 건강하게 만든 상큼한 맛이 나요. 딸기잼이에요. 상큼한 맛. 오늘 보테가 루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오늘 김태룡 차장님 나와주셨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고 좀 그런 점에서 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앤아웃이랑 데니스 이렇게 두 곳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두 곳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약간 미국인의 소울푸드죠. 굉장히 이제 역사는 짧지만 전통적인 음식을 테마로 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고객층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뭐 중산층부터 해가지고 여러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런 고객의 계층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때문에 차를 많이 이용하는 점, 그리고 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한다던가,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이제 간판, 이제 상징물을
크고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진출할 때 본인들의 메뉴가 어느 고객층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지, 그럼 그 고객층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노동 시장이 자유롭다 보니까 직원의 이제 교체도 잦고 변화도 잦은데, 프랜차이즈 같은 이제 매장에서는 항상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음식 자체의 질은 뭐 로지스틱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자료 수급처 아니면 자체적인 공장을 통한 공급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직원이 고객하고 직접 만나는 접점에 있는 서비스 분야,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캘리포니아를 저희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캘리포니아는 FDD라고 해서 미국의 프랜차이즈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 진출하실 때는 꼭 이 점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역사도 깊고, 그런 관련 법령이라던가 이렇게 주마다 또 다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펌 안에 프랜차이즈 전문 부서가 있고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런 법률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직접 고려하신다면은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꼭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를 얘기를 주셔서 하면은, 캘리포니아에는 텍스랑 또 팀 문화가 또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격을 저희가 소비자 가격을 이윤을 붙인 가격을 편지에다가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세금 플러스 팁까지 붙였을 때 고객이 접하는 최종 가격이 이제 저희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생각했던 소비자 가격이랑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까지 고려해 가지고 소비자가 접하는 가격을 잘 책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아주 조금 유용한 정보이고, 또 전략을 또 잘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김태롱 차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